바로 이어서 이동훈님께서도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강선 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동훈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용인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날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이동, 남사, 국가 산단 조성에 따른 반도체 기업 및 인구 증가에 따라 용인은 100만이 아니라 150만이 넘어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대비한 철도망 확충 계획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용인의 지금 79%에 해당하는 면적이 처인구입니다. 처인구에 반도체 산업의 가장 중심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220만 평의 삼성전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26만 평 규모의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할 근로자만 양쪽에 다 합치면 상주 근로자가 10만 명가량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해 3월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 후에 또 국토교통부와 계속 시간 논의를 해서요. 작년 11월에는 이동읍에 69만 평에 해당하는 곳에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저희들이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한 3만 8천 명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 처인구의 오랜 수건인 경강선을 연결을 꼭 해야 되겠다. 경기도 광주역에서 분기를 해서 그 경강선을 우리 용인의 남사까지 이렇게 잇는 사업이죠. 경기 광주시 방세현 시장님과 만나서 양 도시가 용역을 준 결과를 가지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강선을 경기 광주역에서 우리 용인의 이제 모연, 포곡, 그다음에 우리 용인 중심부, 이동 남사까지 이렇게 있는 그 지하철망이 생기는데 이 BC값이라고 그러는데요. 비용 대 편익값이 0.92가 나왔어요. 상당히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국토교통부에 알려줘서 내년쯤으로 계획이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그걸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이게 소위 BC값이 0.92가 나온 이유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동 남사업 조성이 이제 결정이 됐고, 그 후로 또 배후도시 역할을 할 반도체 특화 신도시 이동읍에 69만 평 조성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반도체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경강선 연장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철도망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경강선은 거기에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수지구의 시민들은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그게 또 수건 사업이에요. 역시 이것도 5차 철도망 계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용인, 수원, 성남, 화성 이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줬고요. 5월 중순쯤 4개 도시 시장들이 만나서 용역 중간 보고회를 이제 갔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또 국토교통부에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고, 제가 이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우리 4도시의 시장들이 한번 미팅을 청할 거다. 그랬더니 언제든 오케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지하철 3호선 연장도 꼭 해야 됩니다. 네, 이 철도망 계획 관련해서 정말 자세한 답변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동훈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GTX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GTX는 개통이 일단 수서에서 동탄까지 됐지 않습니까? 저도 개통식 현장에 갔었고요. GTX 이제 A 노선인데 구성역인 6월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큰 바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공사하는데 좀 시간이 지연이 됐는데 6월에 개통이 되면 이제 우리
구성을 비롯한 뭐 기흥구와 일부 수지구 시민들의 교통이 좀 훨씬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성 지역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83만 평 규모의 플랫폼 시티라고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거의 끝났고 이제 착공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 83만 평 가운데 한 9만 평 정도의 규모를 저희들이 교통 허브 지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는 게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동탄 쪽에서부터 양재까지 또 지하 고속도로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역 주변을 교통 허브로 좀 만들겠다. 그래서 엑스 허브라고 해서 지상 상공형 환승센터도 만들고 그러면 그 환승센터에서는 택시, 고속버스, 광역버스, 뭐 심지어 시내버스도 거기서 서서 이제 우리 뭐 시민들이 여러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본인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거기서 갈아타서 이렇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그곳에 우리 용인에 지금 부족한 것이 호텔하고 컨벤션 시설이 없잖아요. 그걸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말 시장님의 구상대로라면은 저희 용인이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교통의 허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동훈님께서 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의 이동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들었습니다. 원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2026년 가동이 예정되는 만큼 주거지 확보가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이동 신도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일단 원삼의 SK 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 건설은 내년에 시작이 됩니다. 내년 봄에. 그러면 팹 건설을 한 2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2027년 봄에 가동하는 게 이제 SK 하이닉스의 목표입니다. 그 팹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천에 있는 SK 본사의 팹의 2배 이상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동읍 신도시에서 SK 쪽, 원삼 하이닉스 쪽으로 교통망을 좀 확충을 해야 되고 또 신도시에서 동탄 쪽으로 교통망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국토교통부가 신도시 조성 발표할 때 선교통 후 입주 방침으로 그 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서쪽, 동쪽 교통망을 확충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교통망을 먼저 만든 다음에 후 입주 하겠다는 이런 방침까지 발표를 했고 스마트 신도시로 만들겠다. 특히 젊은 IT 인재들이 많이 정주할 곳이기 때문에 좀 기존의 신도시하고는 좀 더 다른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런 개념의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신도시는 한 30% 정도의 녹지 공간을 갖게 되고 용독 조수지부터 이 송전천 역 기역자형인데 그쪽으로는 스포츠 레저 시설까지 잘 이렇게 설치를 할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문화예술, 생활체육 시설을 저는 좀 거기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6,000가구 정도가 들어서는 그런 신도시, 38,000명 정도가 살게 되는 신도시인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국가산단과 SK 하이닉스의 배후도시 역할을 다 못합니다. 물론 우리 시청 주변에 주거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시 배후도시 역할을 일부 해야 되고 다른 지역도 좀 배후도시 역할을 할 것을 또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지선님께서도 혹시 궁금한 게 더 있으신지? 네, 시장님께서 이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또 중앙정부 다양하게 이제 많은 협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국가산업단지를 잇는 교통망 확충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산단과 관련해서 민생 토론회 때 제가 마이크 잡고 대통령께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국도 45호선
현재 4차선인데요. 꽤 많이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4월 27일 토요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의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 늦었어요. 그 국도 45호선 타고 오시느라고 차가 막혀서 본인도 그 체증 상황을 직접 실감을 하셨고 이한준 LH 사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최대한 좀 도로교통망부터 먼저 확충을 해 나가자. 국가철도망은 계획에 반영되고 또 예타가 이제 아마 그 과정을 면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타 과정이 있고 공사까지 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로망을 먼저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도 45호선은 현재 4차로인데요. 8차로로 만들기로 돼 있습니다. 물론 국도 45호선 전체가 아니고 우리 시청 가까이서부터 저 남산 끝쪽까지 45호선을 만들고 또 국지도 82호선 남사에 있는 그 현재 2차로인데 4차로 만들고 주변에 이제 여러 도로망을 지금 많이 확충을 해 나가야 되고요. 제가 용인은 반도체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고 한국에서 그다음에 이 반도체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더욱더 진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반도체 고속도로를 제가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시작점 종점을 이미 만들어 놨고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지가 지금 벌써 몇 달 됐습니다. 그 반도체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면 경부고속도로하고 이어지게 되고 또 중부고속도로하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 남사의 국가산단과 온삼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남쪽으로 반도체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도 45호선 확장, 그 다음에 이제 지방도 확장과 함께 우리 반도체 산업에 종사할 인재들이 훨씬 교통을 이제 편리하게 누리면서 출퇴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유통도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고속도로는 현실화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반도체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면 삼성전자 국가산단에 있는 삼성전자 직원이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지금 기흥 캠퍼스 미래연구단지로 편안하게 오갈 수가 있게 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서 임지윤님께서 또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SNS 시민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임지윤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용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또 시장님께서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저번 민생 토론회에서 들어보니 국가산단이나 이동신도시가 들어오는 건 용인에 정말 좋은 일이지만 해당 부지에 자리 잡고 있던 기존 기업들과 원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사실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사장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땅을 수용을 해서 산단을 조성을 하고 신도시를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상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적절한 이주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보상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 옮겨야 할 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충분한 제대로 된 보상을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대토 보상을 할 수 있으면 대토 보상도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 기업이 한 80여 개가 220만 평 안에 있고요. 지금 가구는 한 230여 가구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거기에 사는 분들의 이주 지역은 이주자 택지를 마련을 해서 11만 평 규모로 마련을 해서 국가산단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창리 저수지 쪽으로. 그래서 일단 이주자 택지는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
2월부터 이제 사무실이 LH가 이제 열어놨고 우리 시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하기 때문에 5월 2일 설명회가 있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좀 듣고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할 노력을 꼭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을 위한 이제 이주 문제, 이전 문제 이것도 어느 곳으로 해야 적당한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일단 국가 산단에 들어가 있는 그 기업들의 의향을 계속 묻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전 대책도 잘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는 확실합니다.